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역 굿모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청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청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2022년 마포구청에 사전점검을 접수했고요. 현재 24년이니까 거의 이제 2년이 다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2년이 경과하는 동안 마포구청역과 가칭 마포구청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위원회가 서로 상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들을 점검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도 올해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제가 걸려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원래 일몰제가 걸려 있었어요. 원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2023년이 일몰제에 걸려 있었는데 1년 더 연장을 해서 2024년까지 1년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년이 연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사업 진행 속도나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남아 있어서 1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연장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사항이 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 100군데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98군데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모아타운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약간 유예를 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아타운의 노후도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노후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경우 훨씬 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미는 쪽으로 2023년도에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1년 1몰제로 연장해주고 모아타운에 집중적으로 서울시는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현재 모아타운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정말 제대로 가고 있고 관리 계획이 발표가 되고 조합이 성립한 곳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열 몇 곳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98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제대로 가고 있다. 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0%죠. 10%의 지금 진행 속도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모아타운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야, 저거 전부 다 가겠어? 대신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는 제대로 가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100개가 발표한다고 해서 100개가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30-40%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 한 10% 이내인 것 같아요. 요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계획 만들고 여러 가지 진행들을 쭉쭉쭉 해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 PD 수첩에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걸림돌이 계속 생기면서 지지부진한 형태로 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표 모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정말 제대로 한번 이뤄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뜻은 좋았습니다. 노후도가 낮더라도 또는 재개발되기가 어려운 것도 다 같이 우리 한번 잘 아파트 지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라는 취지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행정과 실무에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산역이죠. 성산 1동 성산 1동 모아타운 지역이 처음에 요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넣었는데 올해 요번에 여기가 조건부 보류가 났습니다.
조건부 보류가 났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위협하다. 첫 번째 이유, 진입로. 왜냐하면 대단지로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아파트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지역에 요 지역인가 도로가 공매가 뜬 적이 있었어요. 공매로 떠가지고 도로를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세력들이 지분을 쪼개서 매매를 했습니다. 지분 쪼개가 되는 거죠. 지분 매매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면서 서울시에서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정을 못 해주겠고 조건부 보류, 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의 추진위원회들은 지금 어쨌든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된다니 이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지역을 제외하고 지도를 변경해서 모아타운을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일단 역세권 시프트 사업하고는 시작하는 법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첫 번째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재개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 따른다 그랬죠. 어떤 느낌이냐면 나홀로 아파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단지처럼 보이자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정비법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이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이 하나의 조합으로 시공사 같이 하나로 한 번에 다 같이 만들자라는 거고요. 이 시작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아타운 쪽에 주어지는 용적률과 도시정비법으로 진행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지어지는 용적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같이 대단지를 이루게 되면 이 많은 세대들이 같은 커뮤니티 시설과 녹지 공간, 복지 시설들을 같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은 어떤가요?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하 주차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각 동 밑에 뚫어서 주차 면적을 넓힌다라는 얘기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동 간에 서로 조합이 틀리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다른 지역을 가보면요, 각 동간에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조합이 서로 틀린데 관리비도 서로 틀릴 거고 운영 방법도 서로 틀린데 지하 주차장으로 공용으로 같이 쓴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동에 가갖고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쪽 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용적률을 많이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대 지금 450% 정도 받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내가 이쪽에 포함돼서 여기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누구나 다 같이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크기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세 가지 순위를 나눠 가지고 자기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청약을 넣어서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 구역 안에 지도 안에 자기가 집만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얘기했고요. 모아타운은 가로구역 안에, 만약에 요로 가로구역 안에 내가 여기 집이 있다면 나는 요 안에서 집을 받을 수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진행의 속도나 여러 가지를 본다면 솔직히 모아타운이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민간이 진행한다는 얘기는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공의 간섭도 받지 않는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모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공공의 지원을 받습니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조합 운영비도 받게 되고요. 직원들이 추진위원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간섭을 받는다는 얘기로 저는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간섭을 받는다는 얘기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진행해서 공공의 간섭이 없는 것과 공공이 참여하고 조합의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간섭하는 것하고 속도는 이쪽이 빠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어디가 더 고급 아파트가 될까요? 아파트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공공의 간섭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했지만 공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LH 아니면 SH겠죠. LH 아니면 SH 공사에 직원들이 모아타운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대행해 준다. 그러면 자기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느낌은 모아타운이 만들어져서 아파트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민간이 진행하는 것은 민간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지에 따라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공사비를 늘리거나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모아타운에 진행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이쪽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시프트 사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지금 요게 제가 알고 있는 현재 구역도인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구역도 누가 그렸죠? 구역도 누가 그렸나요? 이거 추진위원회가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추진위원회가 정부에다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들이 그린 거죠.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조건들을 체크해 가면서 자기들이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요, 정비 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정비 구역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추진위원회가 만드는 게 아니죠. 정비 구역은 이거는 시에서 결정하는 거죠. 시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100%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구역도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짜고 이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소유분들 동의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정비사업이 가는 거니까 아직까지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그 시점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몰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올 12월이라 그랬습니다. 24년 12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일몰제에 걸렸다는 얘기는 24년 12월 말까지 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없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7월이에요. 자, 7월인데 급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지금 몇 달 남았나요?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0월 정도에서 늦어도 11월 사이에는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더 이상 신축을 불가하게 하고 지분 쪼개기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지정이 나는 그 순간 이 지역은 그 구역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들어온 매물들은 가격이 한 번 더 뛰겠죠. 지금도 동의율이 65%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매물은 지금 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정이 되는 그 순간 또 팔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매수세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 계속 파도치면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서 11월 정도가 D-Day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이때가 D-Day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7월이니 10월에서 11월 전에 매매를 하셔야 올라가든
지정이 안 돼서 내려가든 갈림길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실 분들과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실 분들 중에 지금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실 분들은 당연히 다 올라갈 걸 생각하고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데 투자하자가 맞는 답이겠죠. 자, 그러면 제일 안전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현재 지금 보시면 250m 역세권, 350m 역세권을 그려놨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으로 투자하시면 제일 안전해요.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역세권이라는 250m권 안에 하나 더 새로운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이대로 간다? 좋은 거죠.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색깔 바꿔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으로 투자해 놓으면 어쨌든 좋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지도 안에서 지금 빠진 구역들이 있죠. 여기 지금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역도 누가 그렸다고요? 추진위원회가 그렸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어서 그냥 이대로 간다. 좋죠. 혹시나 안 되면 모르는 거죠. 다음은. 그러면 최대한 250m권 안에서 현재 시세와 현재 다른 지역의 빌라 시세와 지금의 이 지역에 있는 빌라 시세를 비교해서 다른 지역이 이 정도고 여기도 이 정도면 나중에 전월세는 안정적으로 들어오겠네 싶으시면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발이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지우세요. 투자하실 때는 개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자기가 투자해서 어쨌든 지금은 전세기구 갭 투자 아닙니까?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솔직히 빌라 전세 가격 바닥 아닙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라는 걸 기준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를 해 들어오실 때 어쨌든 이 지역 250m권 안에서 좋은 집을 고르시면 제일 좋다. 두 번째 350m권 안이 두 번째 아닙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죠. 자, 어쨌든 1, 2, 3인데 매물은 많이 없습니다. 매물이 지금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의 매물들은 본인들이 찾으시고요. 이 안으로 투자에 들어오면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지도 안에 들어있는 빌라들은 물론 거품이 조금 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재개발 이슈가 있고 동의율이 65%까지 올라갔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해 들어가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느 쪽으로 다 좋은데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든 다 좋지만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조합, 하나의 시행사,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이나 입주민들이 같은 커뮤니티와 녹지를 이용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투자에 들어가는데 물건들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갑자기 매수세가 한 2달 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올려놔도 매매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매물도 다 매물이 소화가 됐고요. 이 지역에 있는 타 부동산에 있는 매물도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매물이 확 빠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언가 기대에 차 있다. 누군가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꼭 지켜봐야 할 것이 많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창도 있고요, 합정도 있고요, 연남동도 있고, 가자역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역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잘 없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성산 시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시면 성산 시형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한다 그러죠. 네,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쪽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진행하면 4,000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4,000세대. 그러면 여기랑 큰 단지가 새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대관람차 들어오고, 그러면 마포구청역 일대가 많이 사람들이 왕래가 생길 거고, 이쪽 지역에 모아타운 들어온다 그러고, 요 지역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되어 있고요. 이쪽 위에도 모아타운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자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온 사방이 다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빼고 갈 데가 있냐를 보세요. 지금 보시면 위에 가면 이쪽은 북가자동 전부 다 아파트 대단지 다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상암동 당연히 아파트 대단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 수색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대단지 아파트 지을 땅들이 우리 동네에서 잘 안 보여요. 가능하다면 이쪽 얘기했었고, 여기 얘기했었고, 지금 모아타운 진행하고 있고, 여기 있는 망원일동 모아타운 진행하고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신통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전부 다 홍대 상권이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쪽 지역에 지금 가자역 역세권, 여기 모아타운, 여기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 그러면 여기는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율이 높아지고 있고, 빈자리가 없다고요? 한 번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포가 앞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껴지고요. 저는 마포 지역에서 특히 망원동 지역, 저희 사무실이 있는 망원동 지역이 앞으로 모아타운이 됐든 역세권 시프트가 됐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단지로 들어오면 이쪽에 있는 상암동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꽤 하는데, 여기도 지어진 지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어진 지 20년 다 돼 가죠. 그러면 이쪽에 신축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막 들어오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만약에 역세권 시프트, 모아타운, 이쪽에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모아타운. 자, 그럼 여기 신축이죠? 여기도 신축이죠? 이제 모아타운 망원일동, 여기 신통 다 신축. 자, 그러면 동네가 온통 신축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도 지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게 다 만들어질 때쯤이면 얘는 뭐 준신축 정도 될 거고, 이쪽 지역은 20년 이상 상암동이 다 되었으니 낡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기다 플러스 이거 다 되려면 제가 볼 땐 8년에서 10년인데, 이거 다 완공되면 여기 30년 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들이 여기 몰리게 되는데 이 동네가 안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앞으로 더욱더 좋게 발전할 것 같고요.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 많은 추진위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세권 시프트 사업과 모아타운을 비교해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이런 얘기 저는 하기는 어렵지만, 두 개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투자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올 가을입니다. 제 생각은 올 가을 10월에서 늦어도 11월 경에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원 이동 모아타운도 현재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일몰지에 걸려 있어요. 자, 둘 다 지금 뭔가 결과를 내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올 가을을 기점으로 지정이 될 거냐 말 거냐,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따질 때 하락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락한다 해서 지금보다 조금 빠지는 거지 집값이 갑자기 뭐 50%씩 다운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승의 곡선은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아마 하락은 이 정도로 비스듬하게 떨어진다면 상승이 지정되어서 상승은 심각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각도가. 하락은 바닥이 보이는 플레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약할 거고 오를 때는 심하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제안들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세권 시프트뿐만 아니라 용산 쪽도 마찬가지고 넓은 면적에다가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예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면 현재 이게 사업이 갈 수가 없는 게요. 도로 사정이 지금 좋지는 않단 말입니다. 아까 이쪽 모아타운 지역도 진입로 문제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진입로가 좁다? 교통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얘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중간에 단지를 반을 잘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확보하라. 용산에도 지금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말은 맞는 것이 현재 마포구청역 앞에 여기가 차선이 되게 넓은 편인데도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막힌단 말입니다. 이쪽 라인은 성산대교 쪽 라인이기 때문에 출퇴근 차량들이 이쪽을 많이 다녀요. 차가 막혀요. 그러면 이쪽에 오는 차들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모아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 들어오든지 진입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사업의 큰 승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연남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도 진입로 내기가 분명히 나왔었고요. 진입로를 확보하면서도 350m권 안에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지, 그런 사업지가 어딘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성공의 키가 거기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이 많이 포함되는 역에서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은 꼭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십사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상담으로 해드릴 거고요. 꼭 마포구청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좋은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지역 분명히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사업 둘 다 열심히 중개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포구청역 굿모닝 부동산이었습니다.